네, 안녕하세요. 오늘 조용한 일요일입니다. 아주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조용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제가 판결 나자마자 두서없이 또 이 감정에 격앙되어서 이런저런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걱정해 주십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상심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뭐 구체적인 정치나 정당, 선거 이런 데 대해서는 사실 별로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또 별 흥미를 못 느낍니다. 그게 아마 흥미를 느꼈으면 벌써 정치판에 뛰어들었겠죠. 근데 저는 별로 흥미를 못 느낍니다. 근데 오늘은 정치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정치 얘기를. 황교안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박근혜 시대에 대한 리뷰를 해보자면 사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박근혜라는 분이 정치판으로 끌려 나왔겠는가 하는 이제 점을 사실은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엄정한 의미의 보수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약간 글쎄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보수의 가치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과연 이 자유민주주의와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되었습니다만 자유민주주의와 어떤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념적 무장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자유한국당 또 새누리당 그 전에 새누리당의 이념적 정향성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 대통령이라고는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선거전에서는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또 일자리를 파괴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지금 이제 어떻든 이제 보수가 사실은 괴멸되었죠.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보수가 괴멸할 거다 이런 예측을 한 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완전히 보수당은 총선에서 괴멸을 했고 그 결과가 오늘날 탄핵에까지 이르는 긴 후유증을 폭발적인 후유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보수는 완전히 괴멸되었습니다. 보수는 지금 대선 후보를 낼 수 없는 정도로 물론 그거는 박근혜 때도 그랬습니다. 오죽했으면 박근혜가 끌려 나왔나 대통령 후보로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스스로 이념적으로 보수가 아니다. 나는 중도라고 거의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 난 실용 정부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보수 정부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보수적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정당의 대표 후보였기는 합니다만은 스스로 정부의 이념적 정향성을 실용 정부라고 불렀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사실은 이 중도 남북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히 보수였습니다만은 다른 가치에 있어서는 보수적 가치, 자유주의에 입각한 가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놀랍게도 좌경화된 이 현실인데 이 좌경의 그룹들이 자유시장 경제적 질서를 엄밀하게 지키지 않았다고, 엄격하게 지키지 않았다고 박근혜를 말하자면 기업에 간섭했다, 기업 재산권 침해다, 기업 자유에 대한 침해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 탄핵을 했다는 굉장히 역설적인 좌경화된 시대가 박근혜라고 하는 보수를 쳐내기 위해서 헌법상의 자유주의적 가치를
끌고 와가지고 박근혜를 탄핵하는 아주 역사적 역설이 나타났습니다. 자유주의적 가치에 아주 반대하는 집단들이 오히려 이번에 박근혜를 엮어 넣을 때는 자유주의적 가치 기준, 헌법적 가치에 위배했다. 그것이 그렇게 중대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쫓아낸 거거든요. 어떻든 그렇게 해서 박근혜 시대는 억지로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라고 하는 정치적 자산이 완전히 정계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완패를 한 겁니다. 그 지금 새누리당이 후보가 없습니다. 아마 곧 이제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경선 절차가 시작이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종류의 이제 굉장한 어떤 소용돌이가 나올지는 모르겠을 때 그것이 보수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민의 절반 또는 아주 강한 가치 기준으로 본다면 한 3분의 1 정도. 저는 3분의 1이 좌익, 3분의 1이 우익, 3분의 1이 중도다. 이런 정도로 봅니다만은 이 우익 3분의 1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낼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바로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황교안에 대한 출마하겠다는 의지도 없는 황교안을 계속해서 나오라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황교안 총리는 그제 헌재 결정이 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결정을 존중한다. 촛불과 태극기 모두 애국심이 있다. 갈등과 대립을 마무리하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60일간의 짧은 기간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정부는 비상상황 대처에 혼신을 다하겠다. 굳건한 안보, 불안정성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민생을 적극 챙기겠다. 이번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담화문을 냈습니다. 담화는 아니고 기자회견을 했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황교안은 자기가 출마한다 안 한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저 대행으로서의 임무를 강조하고 국민들에게 단합을 호소하고 촛불과 태극기 모두 애국심이 있다. 이렇게 애국심이 있다고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정도로 끝냈습니다. 황교안이 나올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이제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황교안이 어떻게 나오나 대행인데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 선거 관리를 해야지. 그럼 대행이 나와서 출마하면 대행의 대행이 되는 우스꽝스러운 이게 말이 되냐? 대행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이제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당연히. 그런데 글쎄요. 대통령의 부재 상태가 온 것은 오히려 그쪽 때문이죠. 그런데 자기가 만든 부재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고 황 대행이 대통령 부재의 또는 이제 대통령은 파면되었으니까 실질적인 어떤 대행을 해라. 말하자면 뭐 준 대통령이죠. 을 요구하면서 황교안은 2달 동안 충실히 그 역할을 하는 게 너희 책임이다. 이제 이런 하나의 한계를 그어놓고 당신은 출마하면 안 돼 하고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반대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인데 지금 2달의 관리나 2달의 국가 안정이 문제냐, 아니면 앞으로 5년의 국가 관리나 5년의 국가 안정이 문제냐 하는 이제 이런 논리를 들어서 이제 출마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지율도 꽤 이제 등락은 있습니다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최근에 이제 황 총리가 보여주는 약간은 미온적인, 예를 들어서 뭐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뭐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런 논란들 때문에 황 대행의 어떤 돌파력
또는 보수가치의 대변자, 이제 전국의 관리자가 아니고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가 아니고 보수적 가치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한 실망감이 겹치면서 여론조사에서는 적어도 황 대행이 4위 정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 문제입니다. 미정은 결정입니다. 미정은 결정이다. 내가 오늘 6시에 어떤 남자를 또는 여자를 만나러 가기로 했는데 그 6시까지 만나기로 한 약속에 나가느냐 마느냐의 최종 고민을 7시까지 했다. 그럼 미정은 결정이죠. 미정이다. 내 결심을 못했어. 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상 어떤 결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황교안 대행이 안 나가기로 결심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제 한 얘기도 비상상황 대처에 혼신을 다하겠다. 물론 나는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부는 국가나 안보, 경제 불안정성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이것도 주어가 나는은 아닙니다. 정부는 그래서 아직도 말하자면 저는 그러나 이 황교안도 역시 이제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반기문 비슷해질 거라고 봅니다. 끊임없이 간만 보다가 누가 꽃상녀를 보내주는 것도 아닌데 꽃가마를 상녀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꽃가마를 보내주는 것도 아닌데 반기문처럼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정치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쪽으로든 하는 쪽으로든 빨리 결심을 해야 됩니다. 만일에 하느냐 안 하느냐,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를 너무 고민을 오래 해버리면 이것은 사실상 출마를 안 하기로 선택을 하고 보수들이 다른 대통령 후보를 찾는 기회를 오히려 갉아먹거나 쪽박을 차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무언가 있을 것처럼 하면서 계속 보수 투표자들이 다른 후보를 찾을 수 있는 기회까지 봉쇄하는 거거든요. 자꾸 이제 미련을 주는 겁니다. 이건 아주 해악적이죠. 반기문이 그랬잖아요. 반기문이 없었더라면 그래도 지금쯤이면 보수당의 후보가 정해졌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반기문의 존재 때문에 오히려 보수가 질이 멸렬해지고 결국은 본인은 드랍을 해버렸죠. 안 하느니만 못한. 그래서 지금 황교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라도 부득이 정치적일 수밖에 없게 된 상태입니다. 그 황교안 총리는 자기가 선량한 관리자, 중립적 관리자로 남을 건지 1, 2개월, 50여일 정도의 부재 상태라 하더라도 앞으로 5년의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거나 불안하게 만들지 않겠다. 2달의 관리냐 5년의 관리냐 하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위기란 무엇인가? 지금 대한민국에는 적절한 보수 후보가 없고 자유한국당조차도 보수를 대변하고 있는 정당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의 실수가 바로 이 박근혜 치세 중에 보수가 완전히 괴멸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공천 파동 속에서 보수가 국회에서 의석을 모조리 잃어버렸고 그것이 오늘날 전국 불안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대통령 선거도 지금 판이 완전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완전히 기울어진 이 상태에서 나는 중립적으로 감시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쪽 진영의 편을 드는 것이죠.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선택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러면 안 나가면 안 나간다고 빨리 선언을 해야 됩니다. 뭐 고민이 길어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면 결과적으로 안 나가기로 한 선택을 내심은 내려놓고 보수가 적당한 후보를 찾는 어떤 극적인 뭔가의 어떤 계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저지방해 회방하는 그런 결론하고 똑같게 됩니다. 자유한국당을 오늘날 완전히 웰빙당이고 아무런 이념이 없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거기 꽉 들어앉아 있는데요. 무슨 나는 바른정당으로 가겠다 쫓아내달라는 비례대표 의원까지 있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거기 안 가길 잘했다고 생각하나요? 그 국회의원 얼굴이 그 국회의원의 참 착해 빠진 얼굴이 궁금하군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입니다. 착하고 그저 엔지니어적이고 좋은 말로 말하자면 전문 기술자적이지 무슨 이념을 알거나 또는 철학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기술자적 태도를 몸에 익힌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네가 태극기냐 촛불이냐를 선택하고 광장에 두 주먹을 쥐어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넌센스죠. 그런데 황교안은 그런 체제를 오히려 질질 끌고 가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헌재 성복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성복이 민주주의다 뭐 신문들이 대대적으로 그렇게 써댔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야말로 불복이 또는 저항이 본질일 수도 있습니다. 법치주의라는 것하고 이 불복의 자유, 불복종의 자유라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모순적이지 않습니다. 헨리 데이빗 소로 같은 민주주의의 위대한 말하자면 수호자 다 불복종주의자들이거든요. 불복종주의자들이다.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 자체를 도저히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존재합니다. 굉장히 존재합니다. 도저히 자기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불복종 상태를 야 억지로 너 받아들여라고 강제하거나 그것을 이유로 뭔가의 어떤 제재를 하거나 사회 전체가 동원되어서 그거를 강압적으로 승복 상태를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집단의 독재죠. 그 대중독재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는 요즘 우리 사회가 나치즘 비슷하게 돌아간다. 또는 북한의 김일성주의 비슷하게 돌아간다. 또는 스탈린이 완전히 독재를 쥐고 흔들었을 때와 비슷한 어떤 상태. 하나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나머지 모두에게 강권하는 이런 불복종을 허용하지 않는 그지 모든 언론이 성복이 마치 민주주의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자유, 불복종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본질에 해당하는 겁니다. 뭐 약간 말이 옆길로 샜습니다마는 황교안 총리는 자기가 원치 않은 반기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게. 한국 보수적 시민. 황교안 본인의 말 맞다나 애국심이 있다고 자기는 믿는 애국적 시민들의 선택을 오히려 막고 있다. 마치 지금 자유한국당이라는 존재가 보수개혁을 막고 있듯이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 자체로 보수당도 아니면서
보수당이 뭔가 나오려고 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막고 있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사실은 보수적 가치의 가장 심각한 적이죠. 오히려 막고 있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의 존재처럼 황교안이야말로 우파 대통령 후보를 모색하려고 하는 정당한 노력을 방해하거나 본의 아니게 막고 있거나 회방지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적어도 대통령 선거 공고를 하면서 자신의 거취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뉴스로는 어떻든 이번 주 초에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할 것이라고 하니까 그 대통령 선거를 공고하면서 본인의 결정도 확고하게 해줘야 됩니다. 안 나가면 안 나간다. 나가면 바로 총리 권한대행을 사임하는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한다면 아마 글쎄요. 반기문보다 몇 배의 욕을 얻어먹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